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큰 이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 19고요. 조선의 문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황과 이이가 있죠. 성리학자인데요. 우리 각각 뭐 천원권과 오천원권에 있습니다. 이이가 오천원권에 있다고 해서 이이가 이황보다 훌륭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조금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학의 특징, 조선 후기의 실학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서학과 동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조선 전기의 성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국 초에는 이제 관학파라는 이제 지배층이 성리학 플러스 알파를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부국 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약간의 좀 융통성 있는 유연성 있는 유연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성종 이후에는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들을 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황과 이이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황 같은 경우는요, 이를 중시를 합니다. 반면에 이이는 기를 중시를 하는데, 이라는 거는 약간 좀 본성, 인간의 본성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황이라고 하면요. 이 같은 경우는요, 그 껍데기, 그러니까 이에서 기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성리학자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되겠습니다. 자, 이황은요, 수신,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덕을 강조를 했던 반면에, 이이 같은 경우는요, 사회 문제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황의 그런 사상은 일본 성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성리학을 장려를 했었죠. 그래서 삼강행실도 국조 올해의 소학 주자갈에 관련된 그런 성리학적 책들이 이렇게 많이 발간이 돼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제 세력 기반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서원과 향약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서원은 지방 곳곳에 요 성리학자들이 사림들, 정확히 말하면 사림들이 세워놓은 사립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향약은 지방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을 누가 주관을 했느냐? 바로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지방 사림들이 이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들 또 사림들의 세력 기반이라고 하면요. 서원과 향약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는 억제합니다. 억불 정책. 그다음에 도교도 역시 억제를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격서라는 이제 그런 관청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도교 행사를 국가에서 주관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이제 메인으로 두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지배층의 묘자리를 선정할 때 이 풍수지리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겉으로는 성리학이 최고야, 짱이야 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을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리학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집니다. 현실 문제는 계속 새로 생겨나는데 성리학은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성리학에서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는 실학이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학의 특징을 네 글자로 나타낸 말이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 뭔가 실용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구하자라는 이제 그런 뜻이 바로 실사구시인데요. 실학자들을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한쪽에서는 상공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토지제도 개혁을 중시했던 사람으로는 이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는 토지제도에서 비롯됐으니까 토지제도를 개혁을 함으로써 자영농,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자영농을 좀 키워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반면에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은요, 상공업 진흥을 중시를 했었는데요.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됩니다. 선박과 수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청나라와의 교류를 중시를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이런 상공업 진흥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은 19세기 개화 사상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선 후기의 흐름은 중국 중심에서 좀 벗어나자. 우리나라를 좀 바라보자.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좀 연구하자라는 그런 학문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학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데 안정복의 동사강목, 또 유득공의 발해고, 그다음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이 대표적인 역사책입니다. 우리 지리를 연구합시다 라면서 이제 동국지리지, 또 택리지, 또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말을 연구합시다. 이제 국어 연구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가 또 대표적인 연구 서적이 되겠습니다. 종교, 새로운 종교가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천주교가 이 당시에는 서양 학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서학하면 여러분 지금의 천주교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의 사신으로 갔던 이제 사신들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전파하기도 합니다.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서학은 인간 평등 사상을 강조를 하고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여러 번 일어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흥선대원군 때 병인양요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동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학이 있으면은 동학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짝지어서 경주의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서학에 맞서서 만들었던 종교가 바로 동학 되겠습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세력,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외세를 배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간은 평등합니다라고 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맞아요. 지배층이 싫잖아요. 그래서 이 최재우를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시킨다라는 혹세무민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서학과 동학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간 평등을 주장을 하고 결국에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한편 조선 후기에는 부유해진 서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민화와 풍속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민화예요. 뭔가 이게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이제 백성들, 이렇게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뭐 까치 그림, 호랑이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김홍도의 그림이죠. 풍속화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신윤복, 김홍도가 대표적인 그런 화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글로 써진 소설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설시조가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서민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 문화 중에서는요, 판소리, 또 탈춤,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하죠. 특히 이제 탈춤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반들의 위선을 이렇게 풍자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이제 뭔가 만족감을 느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조선의 전기 문화와 후기 문화를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조선 후기 문화를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2단원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아마 3단원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3단원은 이제 개화기 이야기를 흥선대원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